네, 안녕하세요. 올릭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올릭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전략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RNAi 플랫폼 테크놀로지 저희 올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RNA 간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 우리 올릭스가 폐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폐질환에 대한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릭스는 이 RNA 간섭 기술,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 개발한 이 proprietary RNA interference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 unmet medical needs가 큰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국의 RNAi 컴퍼니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임상에 진입을 해 있고요. 저희 올릭스는 asymmetric siRNA, 비대칭 siRNA라고 하는 저희의 독자적인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의 특허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소위 이 실시 자유도 freedom to operate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siRNA에 전달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로 치료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저희의 그 핵산 치료제의 전달 전략은 어떤 그 리피드라든지 폴리머와 같은 딜리버리 비이클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리피드 모이어티를 컨주게이션을 시켜서 핵산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컨주게이션을 시켜서 이 국소 투여 치료제로 사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는 많은 그 RNAi 치료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인 이 갤락이라고 하는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리간드를 역시 핵산에 직접 컨주게이션 시킴으로써 리버 타겟팅을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의 핵산 물질을 이 질병 조직, 환부에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8년에 기술 특례 이 트랙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약 70여 명의 그 직원 중에 50명 이상이 R&D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 굉장히 R&D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RNA 간섭, RNA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고, 이 mRNA가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질병이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RNA 간섭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Small Interfering RNA, siRNA라고 하는 짧은 두 가닥의 RNA로 이루어진 이중 가닥을 세포 내에 도입해주면 이 siRNA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리스크와 결합을 하게 되고, 가이드 스트랜드 이 두 가닥 중에 siRNA 두 가닥 중에 가이드 스트랜드 한 가닥만 남고 패신저 스트랜드 혹은 센스 스트랜드라고 하는 가닥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 리스크와 가이드 스트랜드의 복합체는 이제부터 이 자기 가이드 스트랜드의 염기 서열, 시퀀스와 상보적인 컴플리멘터리한 타겟 mRNA를 찾아가서 그 타겟 mRNA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클리비지를 시켜서 결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이 과정을 이 리스크 siRNA 복합체는 계속 카탈리틱하게 반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 RNAi 메커니즘은 1998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8년 후인 200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RNAi 치료제가 2018년에 이 RNAi 치료제 분야의 선도기업인 엘라이람에서 이제 파티시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약물을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말에 이 두 번째 약물은 갤락 케미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기보시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약물이 이 FDA 승인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RN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수의 다양한 종류의 그 치료제들이 시장에 향후 수년 내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RNA 간섭 기술은 기존의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 치료제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스몰 모레큘 엔티바디로 타겟할 수 없는 이런 undruggable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전적인 이유로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에 의해서 표적할 수 없는 그런 타겟들에 대해서 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RNA는 뒤에 저희가 바이러스 타겟팅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mRNA 혹은 RNA의 염기 서열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인간 유전자가 한 22,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22,000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siRNA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결국은 신약 물질의 구조는 거의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선정을 하면 이 siRNA의 구조는 유지한 채 각 타겟 유전자에 따라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염기 서열만 바꿔주면 굉장히 빨리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플랫폼, 뭐 간으로 전달하는 플랫폼이라든지 폐로 전달한다든지 혹은 눈으로 전달하는 망막으로 전달하는 플랫폼만 세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파이프라인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구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릭스는 비대칭 siRNA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 저희의 독자적인 구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컨벤셔널한 siRNA의 구조는 이 센스 가닥과 안티센스 가닥 혹은 패신저 가이드 스트랜드가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약 19 베이스 페어의 이중 나선 길이를 가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올릭스가 개발한 비대칭 siRNA는 센스 가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뭐 레이즈 RNA 같은 경우에는 센스 가닥을 길게 늘리면서 죄송합니다. 안티센스 가닥을 이 센스 가닥을 우리가 컨벤셔널 siRNA에 비해서 짧게 줄이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비대칭적으로 만든 이런 새로운 siRNA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몰레큘러 테라피에 발표를 하였고요. 이런 에이시메트릭 siRNA는 컨벤셔널 siRNA와 저희가 인비트로, 인비보 그리고 다양한 사이트에서 비교하였을 때 이 역가적으로 뭐 그렇게 열등하지 않다, 유사한 역할을 보인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siRNA가 기존의 siRNA가 보이는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부작용, non-specific effect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센스 가닥에 의한 오프 타겟 이펙트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고 또 과량의 siRNA가 세포 내에 도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RNA의 머시너리 세츄레이션도 막아줌과 함께 또한 안과 쪽에 있어서는 이 안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siRNA를 안구 투여를 하게 되면 이 siRNA의 이중 나선 길이에 비례해서 망막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의 그 컬래버레이터이자 저희 그 과학기술 자문단인 안바티 교수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나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러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톨라이크 리셉터 3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더 이상 유도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우리 siRNA는 안과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옵티멀한 그런 그 플랫폼 기술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에이시메트릭 si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포 내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핵산 물질 자체는 그 백본에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막을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슈가나 그 백본 모디피케이션도 하지만 특히 센스 가닥의 끝에 리피드 모이어티를 붙여서 이 전체적인 핵산 물질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포막 멤브레인과의 인터랙션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어떠한 다른 전달체가 필요 없이 이 핵산 자체만으로 세포를 투과할 수 있는 그런 Cell Penetrating Asymmetric siRNA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 패널은 저희가 CTGF라고 하는 그 섬유화의 핵심 인자를 타겟할 수 있는 siRNA인데 우리가 래트의 스킨, 피부에 인트라더말 인젝션, 피내 주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 표적 유전자의 발현이 mRNA 수준 그리고 단백질 수준에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래쪽에는 우리가 안구 투여를 했을 때 이것은 그 생쥐의 망막에 레이저를 처리한 다음에 일어나는 신생혈관을 측정하는 황반변성 모델입니다. 이런 황반변성 모델에서도 저희 올릭스의 siRNA가 굉장히 우수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CPA siRNA가 효력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RNAi Therapeutic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ARS-CoV-2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한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현재는 지금 20만 명 이상의 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SARS-CoV-2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과 리셉터의 바인딩을 통해서 이제 세포 내로 인터널라이즈가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지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노믹 RNA가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바이럴 레플리케이즈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 이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이 지노믹 RNA를 다시 이용해서 다양한 서브지노믹 mRNA를 만들고 이 서브지노믹 mRNA들이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의 그 레플리케이션과 프로파게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바이럴 프로테인을 만드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치료제 개발을 보면 약 240종 이상의 그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가 150여 종, 백신이 한 90여 종 됩니다. 치료제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이제 이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의 그 타임라인으로는 현재 창구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이 타임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임상 진행 중인 약물을 리포지셔닝하는 방법.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길리아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약물이 어느 정도 효력을 보이는 것으로 좀 프로미싱한 약물로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오늘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엔티바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셀트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비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 중에서 이제 리커버된 사람들의 체내에 존재하는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RNAi 프로그램은 저희 올릭스뿐 아니라 이 비어와 엘나이람 그리고 역시 또 다른 그 RNAi 회사인 서나오믹스 이런 세 회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럴 RNA 지놈을 타겟팅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플라스미드 DNA라든지 바이럴 벡터, 프로테인, 그리고 mRNA 이런 다양한 백신 파이프라인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핵산 치료제 관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략을 보면 치료제 쪽에서는 RNAi 그리고 백신 쪽에서는 미국의 모더나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같은 이 mRNA를 직접 주사함으로써 이 백시네이션을 유도하는 이런 mRNA 전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올릭스 그리고 엘나이람 그리고 서나오믹스가 각각 이 인디펜던트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타겟팅하는 RNAi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RNAi 기술을 이용해서 안티바이럴 테라피, 이 일반적인 안티바이럴 테라피를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전체 트랜스크립톰을 타겟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를 타겟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 RNA 바이러스의 어떠한 부위도 우리가 타겟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골라내면 예를 들어서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사르스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의 컨서브된 시퀀스를 우리가 타겟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요. 또한 이런 RNA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약제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뮤테이션, 돌연변이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RNAi를 사용하면 먼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위를 타겟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의 siRNA가 이 RNA 지놈에 서로 다른 부위를 표적을 함으로써 이 결국은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RNAi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올릭스의 그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피드 컨주게이션 시킨 우리의 그 이 cpASIRNA를 이 폐 조직으로 인할레이션, 그 흡입 제형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폐 조직에 전달하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그 핵산 치료제의 인할레이션 테라피는 뭐 저희가 개발하고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아직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siRNA라든지 마이크로 RNA 그리고 ASO 같은 이런 핵산 치료제 물질들이 이 프리클리니컬 그리고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에어로졸 타입으로 흡입 제형으로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저희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IPF 이 특발성 폐섬유화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 개발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이런 호흡기 이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릭스 201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이 특발성 폐섬유화 그 치료제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저희가 우리 이 타겟인 CTGF 유전자에 대해서 개발한 우리 cpASIRNA를 기도 삽관을 통해서 이 생주의 이 폐에 직접 전달을 시켜준 다음에 이 형광 표시된 우리 siRNA의 전달을 보면 이렇게 폐 조직에 존재하는 이 세포 내로 잘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표적 유전자의 이 감소를 저희가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투여를 한 이후에 뭐 거의 수주 동안 이 어느 정도 이상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이런 RNAi 치료제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인 기존 스몰 모레큘이나 항체에 비해서 오랜 기간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쥐의 폐에 블레오마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투여해서 이제 폐 섬유화 모델을 유도한 다음에 저희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생쥐의 폐 조직인데 블레오마이신을 처리하면 이렇게 섬유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이런 섬유화 발생을 굉장히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효력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도 삽관, 인터트래키얼 딜리버리로 이제 검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생긴 이거는 생쥐에 대한 인할레이션 시스템인데 이 쥐의 코가 앞에 이렇게 박혀 있고, 요 가운데 챔버에서 이제 네뷸라이저로 만들어진 이 에어로졸 타입의 약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면 이 쥐들이 흡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표적 유전자, 표적 단백질의 발현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를 시킬 수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오마이신 유도한 폐 조직의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체 폐 조직에서 이 섬유화가 일어난 조직의 퍼센테이지도 의미 있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인할레이션 타입의 siRNA가 독성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저희의 효력 도스의 약 15배로 저희가 과량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러한 폐 조직에 저희의 siRNA를 흡입 제형으로 전달시키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테이스 그리고 RDRP 그리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코드하는 이 RNA 지놈을 이 타겟으로 해서 siRNA 치료제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 치료제의 특징은 역시 우리가 초기에 역할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바이러스 파티클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루시퍼즈 리포터 시스템 뒤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RNA 부분을 클로닝을 해서 이런 리포터 베이스로 에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지한 이런 세 가지 시퀀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표적 RNA 시퀀스를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에 이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도입을 해서 전달체 없이 세포 내로 전달될 수 있는 cpASIRNA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결과
지금 뭐 굉장히 수십 종의 cpASIRNA를 스크린을 하였는데 이게 50% 감소 보면은 25% 이하로 감소되는 이러한 그 cpASIRNA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 100나노몰 그리고 50나노몰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효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RNA 시퀀스를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RNA 지놈을 타겟할 수 있는 시퀀스를 타겟할 수 있는 여러 종의 cpASIRNA를 확보를 하였고, 그럼 다음 스텝은 이제 우리가 동물 모델에서 실제로 생쥐의 모델 동물의 폐조직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이 미국의 어느 회사와 지금 콜라보레이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킨 그런 동물 모델이 있어서 그쪽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러한 그 모델에 대한 어베일러빌리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고안한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보한 이 루시퍼스 리포터를 기도 삽관을 통해서 이 폐조직에 전달을 시켜주면 이렇게 폐조직에서 루시퍼스 리포터가 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루시퍼스 에세이로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RT-PCR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이 핵산치료제의 또 다른 장점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바이러스 파티클의 레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억제하고 바이럴 지노믹 RNA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델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런 리포터 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팅한 이러한 그 리포터를 이용한 마우스 렁에서 리포터가 발현되는 이런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가 앞에서 확보한 그 cpASIRNA 리드 캔디데이트들의 인비보 그 동물에서의 효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전략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팬데믹이 한번 왔다가 또 조금 지나면 사라지니까 이 신약 개발의 차원에서는 신약 개발은 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개발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사실 내부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아주 뭐 토착화가 될 것이다, 풍토병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세운 전략은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고, 이번 이 SARS-CoV-2가 아니어도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SARS, MERS,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conserved region을 타겟팅을 함으로써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디펜스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목표는 이번 올해 3분기에는 우리가 non-clinical study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라피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에 진입시켜주는 그런 그 트랙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러한 트랙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트랙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우리가 임상에 진입하고 hopefully 이러한 그 저희가 개발하는 약물들이 좋은 효과를 그 보임으로써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